안녕하세요. 인디 뮤지션 브랜드 설계자 이선일입니다. 저는 20대에는 MBC 강변가주 대상을 받은 락밴드 시너지의 멤버였고 30대 때는 상업음악 작곡가로 그리고 40대에는 인디 싱어송라이터로 30년 가까이 뮤지션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인디 뮤지션 활동 때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디밴드 무드를 제작을 했었고 현재는 셀프 프로듀스 대표로 인디 뮤지션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아티스트 브랜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편이 가난한 아티스트는 왜 계속 가난할까에 이어서 이번에도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릴스에서 반응이 좋았던 찐팬 만드는 법의 확장판이죠. 그들은 어떻게 팬덤 밴드가 되었나 라는 질문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팬덤 뮤지션이 되는 방법을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본적인 프로 뮤지션으로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은 디폴트 값이다. 기본적인 실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또 뮤지션으로서의 실력이죠. 음악 실력이 있고 퍼포먼스 실력, 공연 실력이 있고 스타일링, 그 무대에서 애티튜드, 멘트나 무대가 끝난 다음에 팬들을 대하는 태도. 저는 이렇게 3가지가 전부 다 기본적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음악적인 실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디 뮤지션들은 보통 본인이 다 노래 만들고 작사, 작곡, 편곡, 뭐 심지어는 마스터링 까지 하시는 분들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뭐 녹음을 하는 연주 실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프로 뮤지션의 수준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오프라인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실력인데, 퍼포먼스 실력이라는 거는 이제 라이브 무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 노래 잘해야 되는 거고 연주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연주도 같이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돌로 생각을 하면 아이돌은 어때요? 퍼포먼스 실력이 K-팝은 거의 다 춤이니까 라이브도 되면서 춤까지 해야 되는 게 아이돌이라면, 인디 뮤지션 분들은 공연 퍼포먼스니까 연주하면서 뭐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냐, 뭐 여기에 춤까지 추면은 더 좋겠지만 화려한 팝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만 보고 하거나 뭐 보면대만 보고 하거나 이거는 프로 뮤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스타일링과 태도입니다. 음원을 만드는 실력, 그 다음에 라이브 실력까지는 괜찮은 분들이 많죠. 근데 나를 꾸미고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멘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인디 뮤지션 분들이 이 3번째 스타일링이나 태도 같은 거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았었기 때문에 제가 제작했던 무드의 경우는 이 3번째를 중점적으로 많이 알려줬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디밴드나 인디 뮤지션은 당연히 작사, 작곡, 편곡 본인들의 실력 좋고, 두 번째로 라이브 무대 너무 잘 하지만 이게 인디의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냥 기타 하나 메고 와서 뭐 부시시한 이런 스타일로 노래 부르고 라이브 하고, 또 그거 나름의 매력이 있겠지만 무드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뒀던 게 인디 밴드라고 해서 왜 꼭 그래야 돼, 그렇다고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메이크업도 하고 스타일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줬던 거죠. 그 다음에 태도,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인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팬들한테 친절한 거, 관객한테 친절한 거,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퍼포먼스나 뭐 노래나 라이브 실력이 아직 부족하면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액팅도 억지로 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내가 노래에 집중을 하고 연주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액팅이 나와서 그게 빛이 나게 보이는 거고, 스타일링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내가 퍼포먼스나 공연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내가 자신감이 있을 정도가 되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스타일링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지 메이킹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지. 핵심은 뭐냐면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그만큼의 경험이 필요하다. 어떤 뛰어난 스타일링 담당자가 트렌디한 옷을 갖다 줘도 소화를 잘 못하죠,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차츰차츰 좋아져요. 음악 실력도 똑같아요. 2가지 동시에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노래만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노래하면서 기타 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노래하면서 기타 치는 게 잘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끼깔나게 잘 되면 돼요. 노래하고 기타 하는 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스타일링하고 뭐 액션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된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한 번에는 안 된다. 그래서 시내 진출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감각도 같이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상을 입었을 때 소화도 되는 거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첫 번째 기본 실력인데 그 다음에 팬덤 뮤지션이 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팬이 아니라 팬덤이라고 했죠. 제가 팬덤. 팬덤이 형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뭐 브랜드랑 같은 얘기예요. 잘생기고 라이브가 끼깔나게 잘해서 단골 고객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입구는 되겠죠. 다음에 또 보러 가야지. 이런 입구는 되겠지만 계속해서 앨범을 만드는 걸 다 사주고 공연마다 다 쫓아다니고 24시간 뭐 하는지 궁금해하고 SNS 막 찾아가서 댓글도 남기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그 팀 잘하니까 같이 보러 가자. 이런 열정, 이런 사랑이 솟구쳐야 팬이 되는 거고 그 팬들이 모여서 이제 팬덤, 커뮤니티가 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처음 이제 막 시작하는 팀한테 팬이 생기게 하려면은 제가 슈츠나 릴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지인한테 먼저 매력 어필을 해야 된다. 지인들을 먼저 감동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최초의 팬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가족, 친구, 지인들이다. 그 친구들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낯선 누군가가 와도 매력이 느껴지는 거고 어느 날 생기게 될 거란 말이죠. 최초의 팬이 때가 되면은 그 첫 번째 팬이 생겼었을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첫 번째 팬한테 잘해야 감동을 줘야 입소문이죠. 입소문이 마케팅의 이제 가장 최고인데 다른 친구를 또 데려오고 이게 되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팬한테 뭐 이름을 기억해 준다든지 또 왔으면 그때 오셨던 누구시죠? 또 오셨네요. 꼭 팬이 뮤지션한테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죠. 요즘은 쌍방이에요. 쌍방. 아티스트도 팬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건데 이게 막 너무 애쓰고 너무 들이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이 생기려면 팬덤이 생기려면 즉 단골 고객이 생기려면은 꾸준한 시간 필요해요. 서로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시간. 제가 항상 팬을 대할 때 애인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연애를 잘해야 팬한테도 잘하고 좋은 마케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심리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연애 고수들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심리 파악을 되게 잘해요. 이름 기억해주고 다음번에 또 관심 가져주라고 하면 너무 들이댈까봐. 너무 들이대면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본인이 잘 알 거야. 근데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면 훨씬 좀 수월하겠죠. 근데 내가 외모적으로나 조금 별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만 있지는 않으니까 이 세상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외모가 좀 별로다 하면은 성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주자주 보면은 익숙해져요. 편안해진다는 거, 친근해진다는 거야. 매력이 쌓인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친구를 사귄다, 아니면 남자친구를 사귄다라는 느낌으로 공연장, 오프라인 모임 갔을 때는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스타일도 갖춰줘야 되고 좀 향수도 뿌리시고 양치도 하시고 이런 디테일한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인디 뮤지션 같은 경우는 정말 가까이서 얘기할 그 기회가 많으니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 약속 꼭 지키고 여자친구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뱉은 약속 언제 공연하기로 했으면 꼭 지키시고 그 이후에 뭐 퇴근길이 있어요 하면 그것도 지키시고 여자친구한테 실망시키지 않게 하는 것처럼 팬들한테도 실망시키지 않게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찐팬이 생기려면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팬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무드는 데뷔 때 노출이 되고 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인스타 라방을 했어요. 많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항상 지켰고 소통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공연장 가서 라방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 그때 드레스 코드 이런 거 입고 오기로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내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가 그런 거예요. 얘기거리가 되게끔 항상 이어지게. 친구는 어때요? 어저께 봐도 오늘 만나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항상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찐팬을 만드는 방법은 그렇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찐팬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팬과 나의 스토리가 생길 만큼의 신뢰가 쌓이고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실력 갖춰야 되고 팬과 나 사이에 오랜 동안 관계가 유지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이거 잘 생각 못해요. 나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는 운이에요. 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봐도 라이브 나쁘지 않고 음원도 저 팀에 비해서 쏠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팬이 없고 나를 보러 와주진 않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다 찾아봐야 돼. 내가 기본적인 실력은 괜찮나? 매너는 괜찮나? 팬들을, 관객들을 대할 때 친절한가? 그럼에도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운이 따라줘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이 무드 얘기를 하면 무드 같은 경우가 데뷔 첫날에 1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유입이 됐죠. 그리고 2주 안에 아이웨어 브랜드 콜라보 음원 제안이 온 것도 이게 과연 무드가 막 실력이 대단해서 아니면 뭐 애들이 너무 귀엽고 잘생겨서 였을까? 그게 다였을까? 전부였을까? 저는 운이 작용한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마 나이 좀 들고 인생 살아본 사람들은 세상이 날 밀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저는 살면서 여러 번 있었어요. 성공하기나 부자 된 사람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한번 운이 들어오면은 너무나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나를 밀어줘. 그때 무드가 그런 느낌이었어. 정말 갑작스럽게 모든 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고 심지어 그때 같이 함께했던 스태프들 뭐 뮤직비디오 감독님, 아트워크 작가님 뭐 여러 가지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노출이 됐고 그 노출을 하게 만들었던 분들은 트위터 성지에 있는 팬들인데 또 그때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땠냐면은 너도 나도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막 그럴 당시였어. 근데 그 당시에 인디 씬이 이렇게 10대 어린 소년들이 없었었고 밴드들이나 공연 라이브장이 없었었다가 갑자기 막 매진이 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저는 운이 굉장히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운은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드는 좀 일찍 온 거예요. 그때 자주 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운이 평생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 없죠. 운이 온다 왔다는 거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거를 잘 적용해야 되는지. 정말 뻔한 얘기지만 준비된 자한테 운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운이 왔을 때 운을 알아보는 능력 중요하고 그때 사회적인 증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제 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 고등학교 때부터 찍어놓은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뭐 SNS에 올려놓은 사진들 뭐 계속해서 걔네들이 작업하는 모습, 공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을 했죠. 사람들은 결국 이런 아카이빙이죠. 자료들 그런 거를 보고 마음을 안착을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마음에 드는 어떤 뮤지션을 길 가다가 봤어. 버스킹인데 괜찮은 것 같아. 인스타그램 계정 있다고 또 얘기해줬어. 그럼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가서 뭘 어떻게 봐요? 계정 처음 봤을 때 팔로워부터 봐요. 팔로워부터. 보통 제일 먼저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갔을 때 팔로워가 몇 명이지? 그 다음에 사진 보죠. 활동한 내용 보죠. 이게 계정 처음 들어갔을 때 쫙 본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면 팔로잉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 그냥 피드 올라오는 거 소식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계정에 딱 들어갔었을 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1000명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도 꼭 1000명이 아니어도 돼. 1000명이라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 개념인데 100명이어도 프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친구, 지인 다 동원해서 한 100명은 모아야 되고 사진도 내가 힙하게 예쁘게 찍어 놓으면은 그것도 되게 좋아져요. 사진 막 찍으면 아우 센스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음악 잘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그런 걸로 되게 판단을 많이 하는데 뭐 네티즌이나 관객들도 틀리지 않다. 왜냐면 요즘은 뭐 더 똑똑하니까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브랜딩이 우리 회사가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뮤지션 분들은 노래 만들고 연주하고 이거에 집중을 일단 해야 되냐. 그게 본업이니까. 마케팅을 잘 못해. 본인들의 성과를 뭐 워딩 하나로 해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게끔 만들지를 잘 못해.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장점을 뽑아서 사람들한테 매력 어필을 하게끔 잘 만들어주는 게 아티스트 브랜딩의 역할인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기본적인 뮤지션으로서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들여서 팬과 내가 우정을 쌓을 수 있을 정도.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아티스트는 별나라 달나라 외계인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팬을 뭐 애인처럼 친구처럼 소중하게 대하면서 같이 서로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또 궁금해지게 만들어야 돼. 다음에 또 찾아오려면은 너무 다 주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심리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여기에 다 담기가 어려워. 나중에 이건 또 따로 만들어 봅시다. 다른 컨텐츠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운이 필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운이 안 따라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운이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에요. 사과가 떨어지길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서 공연도 해보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이 아니면 또 내가 보여질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음악은 또 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돼요. 무작정 뭐 공연만 한다고 기회가 오는 거는 아니고 항상 귀를 오픈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는 잘 되는 뮤지션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 운이 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왜냐면은 나는 우리 컨텐츠에 뭔가 방법을 알려주고 싶거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자면 늘 한 얘기지만 인사 잘하기.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누구한테든, 특히 스태프들한테도, 관객한테 초대해줘서 감사한 거, 와주셔서 감사한 거, 이런 것들. 또 결론은 친절, 배려, 감사인데 자기 자신한테 먼저 친절, 배려, 감사로 대하면 또 그런 모습들이 외부에도 드러나는 거고, 근데 요즘은 가짜가 안 통하죠. 팬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걸 촬영을 하고 디테일한 포인트에 매력을 느껴. 그래서 결론은 인사 잘하자. 지난번이랑 요번이랑 너무 사실 어려운 얘기여서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요약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티스트 브랜딩 전자책에 담겨져 있으니까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음악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담았으니까 많이 구입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